자, 오늘은 모든 걸 가졌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레프 톨스토이의 대작 안나 카레니나인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 인간이 사회와 자기 자신 안에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그린 대서사시죠. 지금부터 안나의 그 뜨거운 열정과 비극, 그 한가운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소설의 정말 유명한 첫 문장이죠.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비극을 사실상 다 말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안나의 불행은요, 바로 그 저마다의 이유라는 게 도대체 뭐였는지 그걸 파고드는 아주 처절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모든 것을 가진 여자 안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19세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사교계의 한가운데로 가보죠. 그 중심에 바로 안나 카레니나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움, 부, 명예, 정말 남부러울 게 없었죠. 겉으로만 보면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였어요. 남편은 아주 존경받는 정부 고위 관료였고 사랑스러운 아들 세료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삶의 정점에 딱 서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눈부시게 화려한 모습 뒤에는 정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깊고 어두운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안나의 삶은요, 사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로 쪼개져 있었어요. 한쪽은 남편 카레닌과의 관계가 보여주듯이 의무와 평판만 남은 차가운 새장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 그녀의 심장을 그냥 통째로 불태워버릴 것 같은 도저히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거대한 균열, 여기서 모든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금지된 사랑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던 그녀의 세계를 단 한순간에 녹여버린 그 짜릿하고도 운명적인 만남,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비극과 환희의 시작점은 바로 모스크바의 기차역, 그 자욱한 증기 속이었습니다. 안나는 오빠의 가정 문제를 해결해주러 모스크바에 왔거든요. 바로 거기서 젊고 아주 매력적인 장교 브론스키를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었어요. 서로 눈빛이 마주친 그 찰나 두 사람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드는 정말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시작된 거죠. 톨스토이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해요. 그녀의 눈과 미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억누를 수 없는 광채가 그를 불태웠다. 와, 정말 강렬하죠. 그동안의 결혼 생활에서 꾹꾹 억눌려 왔던 안나의 생명력이 그 순간 폭발하면서 브론스키를 완전히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안나 스스로도 지금의 내가 진짜 나인가? 이렇게 물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야기, 돌아올 수 없는 강입니다. 이렇게 한번 불붙은 걷잡을 수 없는 열정은 당연하게도 안나를 그녀가 속해 있던 세계, 그러니까 위선으로 가득 찬 그 사교계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만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당시 러시아 귀족 사회의 엄청난 이중성이에요.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불륜 자체는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였어요. 다들 쉬쉬하면서 할 건 다 했단 말이죠. 문제는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죄는요, 그걸 들키는 거였어요. 체면을 구기는 것, 그게 가장 큰 죄였죠. 그러니까 모두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거대한 연극 무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안나는 바로 이 암묵적인 규칙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 운명의 장소는 바로 수많은 귀족들이 다 모여있던 경마대회장이었어요. 한창 경주 중이던 브론스키가 말에서 떨어지는 바로 그 순간 안나의 가면이 그냥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그동안 자기 내면에서만 활활 타오르던 불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와버린 거죠. 그녀의 그 절규는 사실상 우리 이런 사이입니다 라고 온 세상에 소리친 거나 다름없었어요. 바로 이 순간 안나는 사회가 그어놓은 그 보이지 않는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겁니다. 자, 네 번째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열정의 대가. 이렇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안나는 이제부터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어가는 정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정신도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녀의 파멸은 마치 끔찍한 연쇄 반응 같았어요. 먼저 사교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죠. 그러자 목숨처럼 사랑했던 아들마저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기댈 곳이라고는 오직 브론스키 한 사람뿐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그녀를 잠식하기 시작했고, 이 공포는 결국 모든 걸 불태워버릴 듯한 의심과 질투로 바뀌어 버립니다.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시대의 그 잔인한 이중잣대가 그녀의 숨통을 꽉 조여옵니다. 보세요. 똑같은 불륜을 저질렀는데 연인이었던 브론스키는 남자라는 이유로 여전히 사교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안나는요, 사회적으로 그냥 완전히 매장당해버렸습니다. 갈 곳을 잃은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 행복, 그 모든 것을 오직 브론스키 한 사람에게만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그 자유로운 사랑이 정말 역설적이게도 그녀를 옴짝달싹 못하게 가두는 가장 끔찍한 감옥이 되어버린 겁니다. 브론스키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는 이제 편집증적인 의심으로 변해서 그의 사랑을 계속해서 시험하고 결국 그를 질식시킬 지경에 이릅니다. 사랑을 원하며 원할수록 오히려 사랑을 밀어내는 그런 끔찍한 자기 파괴의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비극적 결말, 그리고 남겨진 질문들. 이 모든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안나는 마침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 깊은 절망의 끝에서 안나가 발길을 옮긴 곳은 다름 아닌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기차역이었습니다. 한때는 찬란한 사랑의 시작을 알렸던 그 기차 경적이 이제는 파멸을 예고하는 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달려오는 기차 아래로 스스로 몸을 던져 이 길고 끔찍했던 비극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아주 커다란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어요. 도대체 안나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과연 그녀는 그 위선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어버린 통제 불가능한 열정의 주인이었던 걸까요? 톨스토이는 끝까지 답을 딱 정해주지 않아요. 어쩌면 정답은 없는 건지도 모르죠. 안나의 비극은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당신은 과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